이 동네에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다. 정연은 그렇게 생각했다. 어쩌다 보니 회사도 그만두고 도시도 떠나게 되고 방답이 괜찮다는 이유 하나로 이 골목의 오래된 빌라로 이사했다. 이곳은 수연과 처음 만났던 동네였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강순자 여사와 함께 식사하러 갔던 그 작은 골목길 식당도 근처에 있었다. 이삿날 정연은 일부러 시간대를 피해 움직였다.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말할 자신이 없었다. 어떻게 지내냐는 인사조차 서로에게는 너무 무겁게 느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사람의 발걸음은 이상하게 기억을 향해 간다. 며칠 뒤 우산도 없이 마트에 다녀오던 날이었다. 비는 생각보다 굵었고 셔츠는 순식간에 젖었다. 그렇게 모퉁이를 도는 순간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순자 여사. 그녀는 그대로였다. 낡은 앞치마, 단정히 묶은 머리, 그리고 말없이 정연을 바라보는 눈. 왔구나. 그녀는 말했다. 그게 인사였다.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작게 숙였다. 비 맞았네. 네. 순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연은 그녀가 들어가고 나서야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걸음도 가지 못해 그녀가 다시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만. 그녀는 수건과 작은 바느질 상자를 들고 있었다. 셔츠 단추 하나 떨어졌네. 정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가슴 쪽 단추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 있었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려다. 그녀의 손이 이미 셔츠를 살피고 있는 걸 보고 입을 다물었다. 가만히 있어봐. 금방 해줄게. 그녀는 현관 앞 작은 의자를 가리켰고 정연은 아무 말 없이 앉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조심스럽게 실을 꿰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빗소리가 그 공백을 대신 메웠다. 실이 바늘에 꿰어지고 떨어진 단추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정연은 아주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됐어. 다시 떨어지진 않을 거야. 그녀는 바늘을 정리하며 말했다. 정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의 짧은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그들은 서로 묻지 않았다. 왜 왔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언제 떠났는지, 그 어떤 과거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단추를 꿰매줬고 정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날은 단추를 꿰매주던 그날 이후 정연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셔츠를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어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작은 단추 하나. 하지만 그 단추에는 그녀의 손길과 말하지 않은 위로가 달려 있었다. 정연은 이상하게 그 단추를 떼어내고 싶지 않았다. 마치 다시 떨어지면 그날의 고요한 교감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아서. 다음 주 수요일. 비가 그친 오후, 정연은 동네 반찬가게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장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날은 어쩐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 김치보단 나물, 고등어보단 두부조림. 그는 오래 고민하다가 단출한 찬거리 4가지를 골라 담았다. 어머니 거예요?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다. 정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순자 여사의 집 앞에 반찬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말없이 돌아섰다. 다음 날 아침. 그 봉투는 사라져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 주 금요일. 현관 앞 신발장 위에 작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다. 정연이라는 글씨가 익숙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고무줄이 늘어난 앞치마, 찢어진 가방끈, 그리고 실 한 뭉치가 들어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정연은 이해했다. 이건 부탁이었다. 그녀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 밤, 정연은 재봉틀 대신 손바느질을 시작했다. 예전 수연이 바느질을 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느른 실을 이마에 대고 가위질을 할 때마다 쓱 소리가 났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정연의 손놀림은 느리고 어설펐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모서리를 맞추고 매듭을 지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정연은 그것을 다시 작은 봉투에 담아 다음 날 아침 일찍 문 앞에 조심스레 놓아두었다. 그 후로 서로는 자주 마주치지 않았다. 대신 반찬과 수선물, 작은 인사말이 오갔다. 가끔 그녀는 문 앞에 직접 적은 짧은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간장은 덜어내서 드세요. 좀 짜요. 고무줄은 다른 걸로 바꿔뒀어요. 내가 쓰던 바늘인데 하나 챙겨가요. 정연은 그 메모를 따로 모아두었다. 다이어리 한 구석에 테이프로 붙이면서 마치 오래된 편지를 보관하는 것처럼. 어느 날 정연은 새벽 시장에 들러 계란과 멸치를 샀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끓인 미역국을 작은 용기에 담았다. 그는 망설임 끝에 용기 뚜껑에 조그맣게 쪽지를 붙였다. 수연이 생일이라서요.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문장은 조심스러웠지만 그에게는 큰 용기였다. 그는 문 앞에 그것을 놓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저녁 그릇은 깨끗이 씻겨 되돌아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미역은 약간 덜 익었지만 마음은 익었더라. 잘 먹었다. 정연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 살며시 웃었다. 초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순자 여사는 처음으로 정연에게 말을 걸었다. 정연아.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네. 문풍지 좀 붙여줄래? 이상하게 여름인데도 바람이 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지금 해드릴게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사고 이후 어색한 관계가 아니었다. 이제는 그녀가 바느질을 하고 그가 문풍지를 붙이고 둘이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는 현재의 시간을 공유하는 사이였다. 그날 밤 정연은 그녀의 집에서 처음으로 차를 함께 마셨다. 찻잔 2개. 말은 많지 않았다. 이 차. 예전에 수연이가 좋아하던 거예요? 순자 여사는 찻잔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결혼식 다음 날. 처음으로 이 차를 사오더라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었지. 그녀의 눈빛은 멀어졌지만 그 안에 있는 감정은 너무나 가까웠다. 정연은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날 기억나요. 수연이 웃으면서 이거 향 맡던 거.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충분히 서로를 느끼는 순간. 찻잔 위로 김이 올랐다. 그 김은 마치 둘 사이에 쌓여있던 무언가를 천천히, 조용히 녹여주는 것 같았다. 그 후로 정연과 순자 여사는 가끔 함께 조용히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기도 했다. 딸이 남긴 빈자리는 그대로 두되 그 위에 말없이 작은 조각들을 덧대어가는 것처럼 그들이 나누는 모든 것은 짧고 소박했지만 그 안엔 분명히 살아있는 감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당장은 충분했다. 요즘 정연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아침엔 일은 시장에 들러 필요한 식재료를 사고, 낮에는 수선을 하거나 집 근처 도서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창고 정리를 하던 중 이사 올 때부터 열지 않았던 상자 하나를 꺼냈다. 딸 수연과 함께 살았던 시간 동안 모아온 사소한 물건들, 편지, 티켓, 사진, 그리고 맨 아래쪽에서 손수건만큼 작게 접힌 천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작은 꽃무늬 원단이었다. 색은 조금 바랬지만 바느질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귀퉁이에 연한 색실로 이라는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다. 정연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그 조각을 누군가와 함께 바라보고 싶었다. 며칠 뒤 순자 여사의 집에 김치전을 가져다 주던 날 정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거 어머니 거 아니에요? 그는 봉투에서 그 천 조각을 꺼내 건넸다. 순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쳐 들여다보았다. 이거.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놀람이 섞여 있었다. 이건 수연이 돌 때 입혔던 옷천이야. 그때 남은 걸로 내가 조각보 만들려고 모아뒀었는데. 순자는 그 조각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천은 오래됐지만 그 속의 기억은 생생했다. 내가 그 애 어릴 때 입힌 옷들. 다 이렇게 잘라서 따로 뒀었어. 근데 그땐 바쁘고 마음도 지쳐서 끝내 하나도 못 꿰맸지. 정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라도 그 조각들 꿰매 볼까요? 저랑 같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엔 망설임도 없고 부담도 없었다. 그저 함께하자는 마음만 있었다. 내가 바늘을 든다니. 그 애가 보면 깜짝 놀라겠네. 하하. 저 한때는 셔츠도 꿰맸던 사람입니다. 순자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해보자.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낡은 천 조각들을 펼쳐놓았다. 수연의 유아복에서 잘라낸 천들, 초등학교 체육복 조각, 그리고 중학생 때 입던 체크무늬 블라우스 일부. 각기 다른 패턴과 색. 그것들은 그녀의 시간이었고 그들의 추억이었다. 순자는 조각을 손에 들며 중얼거렸다. 이건 그의 첫 생일 때 입은 원피스. 한복보다 이게 좋다고 울면서 고른 거야. 정연은 조용히 웃었다. 이 조각은요? 그건 중학교 때 너 몰래
내 생일 선물 사러 나갔을 때 입었던 거야? 괜히 들뜨고 신나서. 사고 나서 혼자 거울 앞에서 입꼬리 올리던 게 아직도 생각나. 그녀의 기억은 선명했고 정연은 그 말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 조각을 천천히 바느질하기 시작했다. 패턴을 맞추고 실을 고르고 천과 천을 이어붙이는 그 과정은 단순한 수공예가 아니었다. 그건 추억을 현재로 꿰매는 일이었고 두 사람을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는 일이었다. 며칠 뒤, 그 조각보는 A4 크기만큼 완성되었다. 중간엔 시옷, 자가 새겨진 꽃무늬 천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두 사람의 손길이 번갈아 드러나는 실밥이 있었다. 이걸로 뭐 만들까요? 정연이 물었다. 순자는 한참 조각보를 바라보다 작게 말했다. 차 받침. 아니면 그릇 덮개. 혹은 그냥 이대로 두자. 왜요? 이 조각들은 이대로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무언가로 만들어서 쓰는 것도 좋지만 그 애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걸 그냥 그대로 두고 싶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그렇게 해요. 며칠 후, 정연은 이 조각보를 투명한 액자에 넣어 조심스럽게 벽에 걸었다. 순자 여사는 그 액자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애가 떠난 후에야 그 애를 천천히 꿰매기 시작한 것 같아. 정연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살아 있을 땐 그저 입히고 닦고 먹이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 애가 좋아했던 색도 좋아했던 옷감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한 조각씩 꿰매보니까 비로소 그 애가 내 옆에 있었다는 게 느껴져. 정연은 천천히 말했다. 전 장모님이 옆에 있어서 수연이를 더 오래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순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이 수연이의 앞과 뒤를 꿰맨 셈이네. 정연은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액자 앞에서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마셨다. 그날 밤, 정연은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한 사람을 잃는 건 시간을 잃는 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 시간은 다른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다시 꿰매질 수 있는 거였다. 서울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정연은 오랜만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복귀, 괜찮겠어? 예전에 일하던 주방장이었다. 사람 구하고 있었는데 내 이름이 자꾸 떠올라서 말이야. 정연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서울. 분주한 도시. 그 안에서 그가 다시 서야 할 자리. 그는 수첩을 꺼내 잠시 망설이다가 서울 복귀라는 말을 조용히 적었다. 며칠 후, 정연은 순자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서울로 돌아가게 됐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찻잔을 앞에 놓고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원래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야지. 정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혹시 필요하신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젠 제가 예전처럼 자주 못 뵐 테니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넌 이미 필요한 거 다 하고 갔어. 그 말에 정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떠나기 전날 작은 상자 하나를 순자 여사에게 건넸다. 이건 제가 서울 가서 만든 반찬이나 소리들 USB에 담아 보낼게요. 그때그때 담아두시면 돼요. 순자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이것도 조각보처럼 하나씩 이어붙이는 거지? 네. 수연이랑 어머니, 그리고 우리 셋이 만든 소리 조각들이니까요. 정연이 떠난 뒤 순자 여사는 며칠 동안 그의 빈자리를 조용히 견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가 외롭지는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익어가는 찬물처럼 마음 한편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날부터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다. 이젠 누군가를 위한 수선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조각들이었다. 오래된 앞치마를 덧댔다. 낡은 베개 커버에 천 조각을 덧붙였다. 수연의 옷감은 이제 집안 곳곳에 조용히 퍼져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조용한 사람들 모임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정연과 함께 만든 조각보의 복사본과 그녀가 새로 만든 찻잔 받침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어떤 소리도 없지만 사람이 꿰매진 조각이에요. 사람들은 말없이 그 조각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이해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남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함께 남은 사람들 속의 한 사람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순자 여사는 다정하게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찻잔 2개, 조각보 하나, 그리고 작은 스피커. 그녀는 스피커를 켰다. 그 안엔 정연이 보내온 새로운 소리가 있었다. 서울은 생각보다 시끄럽지만 저녁엔 잠깐 조용해져요. 그럴 때 어머니 생각이 나요. 오늘은 무쌈 만들었습니다. 소리 끝에는 정연의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있었다. 순자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그럼 나도 조금 더 잘 살아볼게. 찬물은 끓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차를 따랐다. 혼자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소리로 꿰매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